노동시장이 왜 이래? 이자 폭탄은 계속된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노동시장을 보면요, 발표할 때마다 그 지표가 다릅니다. 오늘은요, 미국 노동부에서 비농업 고용인구를 발표를 했거든요. 신규 고용인구는 21만 6천 명이었습니다. 많죠.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10월에 10만 5천 명으로 줄었고요. 11월에 17만 3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1만 6천 명까지 됐으니까 시장에서는 뭐 환호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의 전망치는 17만 건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21만 건까지 올라가니까 고용시장이 미국은 대단하네. 지금 미국의 경제는 아직도 튼튼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실업률도 3.7%입니다. 3.7%.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3.7%라는 숫자는요, 이게 3 내지 4% 안에가 완전고용이라고 하거든요. 완전고용 3 내지 4%. 지금 10월에 3.9% 올라가서 완전고용에서 벗어나는 듯 했으나 11월 12월에 다시 3.7%를 유지를 하면서요, 자발적인 실업자 외에는요 다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노동시장이 장난 아니죠. 그렇지만 말입니다. 똑같은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를 하는 구인이직 보고서를 보면 채용 공고가 11월 달에 873만 명으로 연중 최저였거든요. 도대체 어느 것을 믿어야 될까요? 참 시장을 보면 대혼란이다. 고용시장 자체가, 노동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도대체 감을 못 잡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죠.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뭐 아무래도 비농업 고용인구 이것을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혼란스럽다는 자체는요. 미국 경제 자체가 지금 혼란선상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혼란은 언제 터져도 터질 수 있다는 뜻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요. 비농업 고용인구가 21만 6천 명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고용이 건전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건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용이 건전하다, 시장의 전망치보다 높다, 이러면 그 다음에 무슨 조치가 있을까요? 아마 시장에서 기대도 하지 않는 최악의 조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자 폭탄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안 내려갈 거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기준금리가 5.5%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3월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해왔잖아요. 이제는 물 건너간 겁니다. 당초 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는요. 6월 이후에 금리 인하를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실제 현실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원래 시장에서는요. 금리를 6번 인하한다 이런 말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쉽게 말하면 12월에 산타랠리가 엄청나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지금 불안합니다. 3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6월에 한다는 것은 결국 시장이 예측했던 6번의 금리 인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고금리가 오래 간다는 뜻이잖아요. 고금리가 오래 갔을 때 시장은 괜찮을까요? 저는 시장이 괜찮지 않다고 보는 거죠. 실제 투자자들도 시장을 그렇게 호락호락 보지 않습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며칠 동안 떨어졌으니까 주식시장도 쭉 올라가리라 예상을 했지만 시작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떨어졌으니 반작용이 생겨서 주가는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나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요 시장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지는 겁니다.
이자 폭탄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그 전제가 계속 따르니까요. 실제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은요 0.09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강보합이죠. 13.77이 올랐고요. 14,524.04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0.18이 올라서 8.56이 올랐고요. 4,697.24로 마감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장 초반은 강세였으나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좋지 않았죠. 예, 다우산업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0.08이 올랐고요. 25.77이 올라서 37,466.11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깜짝 고용이 있었지만 시장은요. 결국 금리가 오랫동안 고금리 상태를 유지한다는 그런 전망에 따라서 시장은 그야말로 확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미국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는 커플링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예, 실제 대한민국의 수출에 거의 말입니다. 20% 가까이를 미국이 다 수출하거든요. 중국도 한 20% 하고요. 과거에는 중국에 한 25% 하고요. 미국에는 13%, 14% 하던 것이 지금 확 늘었습니다.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아마 결정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오랫동안 가져갔을 때 대한민국에 오는 충격파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당장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내수가 침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경기에서는요. 내수가 무너져서 사실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 말이 현실이 될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오랫동안 이야기해 온 것이 저성장의 늪이 오래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성장의 늪이 깊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요. 장기 불황에 경기는 최악으로 치닫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는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투자를 함부로 시장에 들어가서 객기 있게 투자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변화는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요. 큰 대세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변화가 굉장히 있을 건데 당분간 가장 큰 변화의 흐름인 미국의 금리는 내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더 쪼그라들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시장을 현재까지는 똑바로 읽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는요.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다는 뜻입니다.